안녕하세요, 지주입니다. 지주!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, 집을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에서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는 건가요?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? 어디서 해야 되는 건가요?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가지고 있는 힘이 달라요.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요, 대항력이랑 관련된 힘이 생겨요. 내가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만약에 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는데요,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자를 한 3개월, 몇 개월 계속 밀리고 있어요. 그럼 은행에서 이 집을 경매로 넘겨버릴 수 있어요. 우리 대출금을 상환하려고요. 그래서 만약에 집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넘어갈 때 이 융자보다, 대출보다 전입신고한 게 1순위로 더 먼저 되어 있으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쫓아낼 수 없다, 내가 나가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든 계약기간만큼 충분히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힘이에요. 그리고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서를 쓰잖아요.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 몇 년 몇 월 며칠 해서 도장을 꽝 찍어줘요. 요거는 대항력이 아니라 우선변제라고 얘기를 해요. 이제 순서를 매긴다 라고 해서, 예를 들어 빌라가 있어요. 경매에 넘어갔을 때 101호는 가장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고 202호는 나중에, 누구는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, 이렇게 쭉쭉쭉쭉 날짜가 다 다를 거예요. 그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겠다, 순서대로 돈을 주겠다 라는 의미예요.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, 아예 애초에 첫 번째, 두 번째이신 분들도 집에 융자가 많거나 1번이 전세금이 크다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앞쪽에 있다 하더라도 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.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요, 우리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내가 이사할 집에 있는 행복센터, 동사무소, 행복센터, 주민센터라고도 하죠. 여기에 가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동시에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시간이 애매합니다, 주말입니다 할 때는 꼭 방문을 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. 여기 정부24에서도 전입신고 하실 수가 있고요.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, 이 등기소가 우리 진짜 등기 떼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. 거기에서 확정일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또 요즘에는 국세랑 지방세 미납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. 마찬가지로 내가 이 집에 들어갈 세입자입니다 라는 증거가 있어야겠죠? 아무나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입주 전에 가셔야 확인이 가능해요. 저희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, 전입신고 나 이사하기 전에, 잔금 치기 전에 먼저 미리 할 수 있는 건가요? 네, 미리 하실 수는 있는데요, 조건이 따라요. 기존에 살던 사람이 전출 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. 나 이제 이 집에서 안 살아요 라는 신고가 돼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, 전입신고가 대항력이라고 했잖아요. 요 대항력 관련돼서 이 전 세입자도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출 신고 안 하겠죠. 공실이에요. 집에 사람이 아무도 안 살고 있을 때, 그때는 바로 언제든지 전입신고를 미리 하실 수는 있어요. 다만 전입신고를 미리 했다고 해도 우리가 언제부터 이 집을 사용했는지, 언제부터 이사를 갔는지, 이제 보통 우리가 잔금을 납부할 때 그때 이사를 하잖아요. 요 일자가 맞는 날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. 전입신고를 딱 한다고 해서 오늘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. 다음날 0시,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부터 효력이 생겨서, 예를 들어 집주인이 융자를 오늘 받았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좀 늦게 해서 같은 날에 들어갔을 때, 그러면 융자가 더 우선순위가 들어갑니다. 왜냐면 전입신고는 그날 밤 12시에 들어가니까요. 그러면 자녀가 집을 구하는데 엄마의 명의예요. 이때 전입신고 자녀가 할 수 있을까요? 이럴 때에도 자녀분이 전입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. 부부가 전세금을 빼면서 여기 이사갈 집에 잔금을 넣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이럴 때 그럼 전입신고도 미리 해야 되는데 전출을 뺄 수가 없어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아내분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집 처리를 하고 남편분이 다시 전입을 해서 그 효력을 동일하게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. 말씀드리는 김에 세입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하나는 세대 열람이에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 가서 저 여기 살 세입자인데, 혹은 살고
있는 세입자인데요. 세대 열람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집에 전입신고가 몇 명이 되어 있는지, 어느 날짜로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. 집주인 말이 다를 경우도 있고 내가 이런 거 체크를 미리미리 해보고 싶다.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전세자금 대출, 은행에서 이런 것들 서류를 요구하더라고요. 오늘 영상 우리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얘기 드렸는데요. 이 확정일자를 얼마에 했는지도 보실 수 있어요.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권한이 아직 없고요.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이 집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호수까지 제대로 들어간 경우들도 많이 봐왔습니다. 그래서 몇 호에 누구누구가 얼마의 확정일자를 받았다, 이렇게 보증금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내 순서보다 먼저 있는 이 선순위들이 총 얼마 정도 있다, 이렇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특약 문구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제가 전에 계약을 했을 때에는 이 세입자의 잔금일 전까지 추가 등기, 뭐 근저당이나 융자 같은 거 추가적으로 받지 마세요 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갔었어요. 근데 제가 부동산 개업을 한 이후부터는 애매하더라고요. 왜냐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늦게 하시는 분들, 까먹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요즘에는 이렇게 적습니다.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근저당권 등 추가 등기를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. 어떤 게 다르냐면요, 그 전에는 잔금일 전까지, 입주 전까지라고 기재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,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입신고를 늦게 했으면 그 늦은 날짜 밤 12시 그때 대항력이 발생되잖아요. 그 전까지로 조금 더 유하게 기간을 늘려놓은 거예요. 언제까지나 절대로 이 집에 융자를 잡지 마세요는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이게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유의 원칙이 있잖아요. 그래서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, 언제까지는 기다려달라, 언제까지는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 라고 최소한의 약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금 확인, 저희가 계약서를 쓸 때 만약에 체납 확인을 하고 싶으면 임대인분한테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우리 계약하러 오실 때 국세 완납증명서랑 지방세 완납증명서 가지고 오세요 할 수가 있어요. 또 이거를 계약서 특약에 국세랑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, 이러한 간단한 문구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특약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.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라는 특약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. 최근에 전세 사기, 전세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잖아요. 조금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함은 세입자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제 돈은 누구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죠? 근데 이 사람이 뭐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? 이렇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되기도 해서 사전에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라고만 써놓을 수도 있고요. 더 특약을 세분화해서 만약에 바뀐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일종의 블랙리스트 상태다 면 기존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더 강경하게 문구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. 집주인은 바뀌었으나 내 보증금은 전 주인이 꼭 돌려주세요. 나 이 사람 못 믿겠어요 라는 특약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땅! 찌쭈! 네, 이렇게 오늘은 전입신고, 확정일자, 세금, 그리고 특약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. 좀 쉽게 풀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. 제가 다음번에는 우리 전세 대출 관련돼서도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, 어떤 종류가 있는지, 전세 대출 받을 때에는 어떤 특약이 들어가야 하는지 또 다시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모두들 좋은 집에 안전하게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